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의 주가가 굉장히 오늘 급등했습니다. 최근에 많은 분들이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대 정말 많이 물려 계시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뭡니까? 30만 원대 이상에서 특히 뭐 30만 원, 35만 원 사이 여기 정말 많이 물려 계시거든요. 그래서 다들 걱정이 많으십니다. 저한테 이제 라이브를 진행할 때도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봤던 게 "과연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고점 갈 수 있을까요?" 라고 저한테 가끔 물어보셨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막 그렇게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진 않았던 기억이 나요. 근데 한 줄기 빛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우리나라 증시, 우리나라 시장을 굉장히 강하게 끌어올려 줬던 한 가지 이슈가 있었어요. 바로 뭐였죠? 바로 이 기사 때문이었습니다. 테마색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직접 투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뭐 사실 지금 우리가 엄청난 하락을 겪었던 7월 월이 지나고 8월 월이 다가온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기대감을 가져가 볼 수 있는 상황이죠. 사실 이거는 아직까지 뭐다 확정된 내용은 아닙니다. 확정된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고 지금 뭐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한국판 국부 펀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이야기가 된 내용은 아닙니다. 어 6천억 원에서 1조 정도 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규모는 사실 우리가 예상하기 힘들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랑 소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요번만큼은 좀 지금까지의 투자와 좀 다른 형태로 진행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뭐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증시 변동성이 상당히 컸죠. 이것 때문에 우리 레버리지도 지금 규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 좀 변화가 있습니다만 분명히 요번에 큰 매수가 들어오면 뭡니까? 지금까지 뭐 인버스라든가 레버리지 인버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또 영향을 주게 되죠. 또 뭡니까? 사람들이 불 붙여서 레버리지 매수세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좀 더 타이트하고 좀 더 뭐랄까요? 디테일한 어떤 협상들이 오가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이제 테마색을 한번 알아봐야 하는데 테마색은 과연 뭐 하는 곳일까요? 자, 테마색은 운용 규모가 500조 원에 달하는 국부 펀드입니다. 우리도 뭡니까? 국부 펀드라는 게 대략적으로 어떻게 좀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우리의 약간 연기금 같은 느낌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어. 아무래도 전 세계에서 한 10 위권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는 게 바로 테마색이고 그 외에는 또 노르웨이 운용 기금이 상당히 또 큰 어떤 이런 국부 펀드로 또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뭐 한국에서도 한국형 국부 펀드 이런 것들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죠. 정부에서 갖고 있는 뭐 외환 보유고라든가 천연가스, 구리 이런 것들은 뭡니까? 이러한 소득을 기초로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사옥이 바쁘기 때문에 이게 크게 운용되기가 좀 힘든 상황이고요. 근데 이 싱가포르라는 나라 자체가 제가 예전에 이제 싱가포르 친구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야 니네 나라는 어떤 산업이 가장 크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라고 하니까 파이낸스라고 바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 테마섹과 싱가포르의 어떤 금융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달해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테마섹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액티브 인베스터입니다. 이게 쉽게 말하면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의 어그레시브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회사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어. 그래서 대표 투자처가 엔비디아라든가 오픈 AI, 텐센트, ASML 등 많은 기업들에 투자를 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좀 뭐가 있냐면 이 회사가 "비트코인은 절대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밝혀서 많은 이들의 또 궁금증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 테마섹이 과연 우리나라에 처음 투자하는 걸까요? 처음 투자는 사실 아닙니다. 이게 셀트리온과 마켓컬리의 예를 좀 들어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이제 투자는 보통 직접 투자와 간접 투자로 흔히들 나뉘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일단 알고 계셔야겠죠. 직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뭡니까? 투자 대상의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을 직접 사는 거예요. 매입해서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마섹은 굉장히 투자를 잘하는 사람들이 쭉쭉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테마섹 내부의 투자팀이 뭡니까? 직접 기업 분석하고 매수 매도 타이밍을 결정을 하는 건데
기본적으로 얘네들이 좀 장기 투자를 하긴 합니다. 어. 물론 때에 따라 다르지만 장기 투자를 하고 있고 이 장점이 뭘까요? 운용 수수료가 안 들죠. 투자 수익을 100% 가져갈 수 있죠. 그리고 경영권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정부랑 아마 협의가 좀 필요할 거예요. 지분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물론 단점은 뭘까요? 리스크가 높겠죠. 간접 투자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운용사라든가 사모펀드 이런 데에서 만든 이제 펀드에다가 출자해 가지고 펀드가 기업에 투자하게 만드는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럼 이 투자는 누가 할까요? 펀드 매니저가 진행을 하겠죠. 운용사에서 아무래도 현지에 있는 운용사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있겠죠.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근데 뭡니까? 수수료라는 게 듭니다. 그쵸? 자 근데 제가 여기 셀트리온과 마켓컬리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켓컬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세쿼이어 캐피탈이라든가 글로벌 벤처 캐피탈이 펀드에다가 거액을 출자해 가지고 간접 투자를 한 내용입니다. 이때 한국의 펀드 매니저들이 뭐예요? 전 세계 유망 스타트업 분석해 가지고 마켓컬리에다가 이 테마색의 자금을 넣은 거다. 투자한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운용 같은 거 맡길 때 있어요. 그죠? 딱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좀 달라요. 셀트리온 이 일이 언제 있었냐면 2010 년도로 좀 거슬러 가야 됩니다. 2010 년도에 테마색이 100% SPV라고 하죠. SPV라고 하면 이제 특수목적 법인인데 이게 보통 약간은 그 편법에 많이 쓰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검은 루트 말고도 이렇게 온전하게 건실하게 투자할 때도 씁니다. 이 아이온 인베스트먼트를 통해 가지고 셀트리온의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요. 그래 가지고 지분을 10%나 보유하게 되거든요. 삼자 배정 유상증자. 그리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크게 올랐을 때 어 거의 10배 넘는 수익을 챙기고 떠났습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는 간접 투자일까요? 직접 투자일까요?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투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테마색이 사실 이런 식으로 직접 투자를 하는 게 거의 16년 만이거든요. 음.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안 그래도 AI 관련해 가지고 뭐 인프라 투자가 될지 금리 문제도 있고 아직까지 전쟁도 확실하게 끝나지 않았고 '과연 앞으로 계속 오를 수 있을까? 괜찮은 걸까?' 딱 이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아무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감을 가져볼 수가 있는 내용이 분명히 뭔가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오늘 좀 재밌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게 뭐가 있냐면 지금 테마스에게 포트폴리오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제가 엔비디아 이야기 해 드렸죠. 그리고 TSMC 이야기 해 드렸습니다. TSMC 이야기 안 했나요? 그리고 ASML 같은 기업도 알려 드렸죠. 그리고 오픈 AI라든가 엔트로픽도 다 투자를 해 놓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AI 밸류 체인을 이렇게 쭉 한번 생각을 해 놓으면 반도체가 있을 거고 그리고 뭡니까? 모델 개발사라든가 그리고 소프트웨어 같은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이 모델 개발사와 엮이겠지만 그리고 ASML은 노광 장비 기업이죠. 근데 가장 중요한 반도체 AI 밸류 체인에 반도체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만약에 여기 이제 전력 같은 것들까지 진짜 들어가면 완벽하겠지만 어쨌든 AI에서 가장 중요한 임포턴트 밸류 체인에 뭡니까? 투자가 진행되면 모든 퍼즐이 딱 맞아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음. 이거는 굉장히 큰 의미입니다. 그리고 오늘 공교롭게도 제가 정말로 어 눈이 확 뜨일 만한 어떤 내용들을 좀 텔레그램에서도 전달을 해 드렸는데 텔레그램에선 짧게 알려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드리자면 이제 칸터라는 곳에 있는 그 리뷰였거든요. 어 이게 이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주요 안건 자체가 FMS가 뭐냐면 이게 Future Memory and Storage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리고 LTA에 대한 내용들도 계속해서 다뤘고 그러면서 어떤 게 제일 중요했냐면 최근에 하이닉스 특히 하이닉스의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하이닉스의 납품 단가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하이닉스는 수율 다 약간 수율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을 완전하게 뽑아내지 못하면서
굉장히 좀 싼 가격에 공급했다라는 어떤 시장의 이야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굉장히 낮게 책정이 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보니까 뭡니까? 엔비디아가 기가바이트당 $32, 브로드컴이 $36, AMD가 $40에 계약을 확정한 것으로 지금 파악되고 있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이닉스가 보통 2불대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기가바이트당 $4, $4.5죠. $5. 기가바이트로 치환하면 이렇습니다. 그럼 뭐예요? 예상치보다 지금 2배가 높죠. 즉 뭐예요? 하이닉스를 억누르고 있던 어떤 가격적인 요소에서도 상당히 다른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기대감을 좀 가져볼 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던 여전히 문제점들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데이터 센터의 어떤 도입을 반대하는 하원이라든가 혹은 뭐 지역 주민들의 반대라든가 그리고 뭐 민주당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높은 금리 환경, 인플레이션, 그리고 끝나지 않는 전쟁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만 새롭게 좀 밝혀지는 것들이 있고 지금 여러 IB들이나 여러 뭐 골드만삭스나 여러 곳에서 반도체 혹은 이런 테크 장비들의 가격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 어디까지? 최소 2028 년까지.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낸드 가격마저도 지금 꺾이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들이라고 봐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아 이제부터 좀 가격 정점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것들이 시장 지배가 상당히 많았던 시장을 지배하고 있던 주요 이었는데 이게 지금 뭐예요? 변해가고 있다는 거거든요. 어. 이건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어. 상당히 의미가 있고 관심을 가져볼 만합니다. 어. 앞으로 반도체 좀 제대로 추적해 봐야겠고 오늘 밤에 CPI 발표 있죠. 텔레그램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을 해 드릴 테니까 우리 커뮤니티와 영상 댓글에 보면 텔레그램 무료로 들어올 수 있게 링크 다 달아 놨으니깐요. 많은 정보 공유하고 있습니다. 잘 도움 받으시고 최근에 증시 그래도 쪼끔 반등한다 그죠? 제가 "연말부터 내년까지는 저는 불장을 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중간 흐름 나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탈 때가 아닙니다. 잘 끌고 가시고 좀 더 좋은 소식 또 좀 더 디테일하고 해박한 설명으로 여러분들에게 보답하겠습니다.